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상의 가장 작은 벽돌, 그 존재조차 의심받았던 원자의 비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첫 번째 열쇠, 바로 전자의 발견에 대한 흥미진진한 추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말죠. 사람들은 늘 궁금해했어요. 이 세상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 하고요.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조차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만큼 물질의 근원은 정말 깊고 깊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요, 원자라는 개념은 많은 과학자들한테 그저 상상 속의 개념일 뿐이었어요. 왜냐고요? 간단해요. 아무도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증거가 없으니 그냥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몇몇 똑똑한 과학자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전기라는 현상 속에서 물질의 본질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마치 릴레이 경주 같았어요. 웨르스테드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니까 패러데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원자 자체가 전기를 품고 있다는 걸 밝혀냈죠. 그리고 마침내 맥스웰이 이 모든 게 전자기라는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패러데이의 연구는 당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낳았는데요. 전기가 그냥 물처럼 쭉 이어서 흐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 일종의 전기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이 전기 알갱이 하나가 가진 전하량을 재려면 일단 물질 속에 원자가 총 몇 개나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했거든요. 이건 마치 거대한 쌀가마니 안에 쌀알이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쌀알 하나 무게를 재보라는 것과 똑같았어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였죠. 자, 바로 이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의 탐정 J.J. 톰슨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실험으로 이 미스터리에 도전장을 내밀죠. 그가 상대해야 했던 스케일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보시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요. 톰슨이 손톱만큼 작은 공기 한 줌 안에서 씨름해야 했던 분자의 개수입니다. 정말 상상도 안 되죠? 아니 정말 막막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방울보다 수조 배는 더 작은 입자들을 세고 또 그 특성을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톰슨의 방법은 그야말로 천재적이었습니다. 먼저 X선으로 공기 입자들의 전기를 띄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기를 갑자기 훅 팽창시켜서 이 전기 띈 입자들을 씨앗 삼아 작은 안개 방울들이 맺히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않던 입자가 눈에 보이는 안개 방울이 됐죠? 그 다음엔 이 안개 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를 재서 크기를 계산하고 이걸로 전체 방울이 몇 개인지, 즉 입자가 몇 개인지 정확히 세어낸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개의 총 전하량을 이 입자 개수로 나누면 그렇죠. 드디어 입자 하나가 가진 전하량을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발한 방법을 통해 그가 찾아낸 답은 정말이지 과학계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기의 원자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정체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입자는요, 원자보다 무려 1000배나 더 가벼웠어요. 당시 과학자들이 알고 있던 가장 작은 존재, 그러니까 수소 원자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말 그대로 미지의 입자였던 겁니다. 이 크기 차이를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만약에 수소 원자가 볼링공이라고 한다면요. 톰슨이 발견한 이 새로운 입자는 그 옆에 놓인 아주 작은 완두콩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이 미지의 입자에는 전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가 단단한 벽처럼 여겼던 원자 내부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인 최초의 순간, 역사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작은 입자 하나 발견한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입자 목록에 하나를 추가한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물리학과 화학의 기본 규칙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톰슨과 다른 과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이 작은 전자는요, 특정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금이든 공기든 우리 몸이든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원자 안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아주 보편적인 기본 부품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 발견은 톰슨을 더욱 대담한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부르던 두 종류의 전기는 사실 애초에 없는 거고 오직 한 종류, 바로 이 전자가 운반하는 음전하, 마이너스만이 진짜 전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그렇다면 양전하 플러스는 뭐냐고요? 그건 별개의 입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원래 멀쩡하던 중성 원자에서 음전하를 띤 전자가 쏙 빠져나간 상태, 즉 전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이었던 겁니다. 전기가 있냐 없냐의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의 미스터리를 풀자 오히려 훨씬 더 거대한 미스터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자가 원자 질량의 고작 1000분의 1에 불과하다면 원자의 나머지 99.9%를 채우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전자의 발견은 끝이 아니라 원자 내부를 향한 위대한 탐험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